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독일 방산업계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다고. 농담이지. 키읔키읔키읔. 전투 경험도 없는 나라가 만든 장난감 수준의 전차로 뭘 하겠다는 거야? 독일 국방 전문 칼럼니스트 하인츠 밀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차 기술을 배워간 제자 나라 아닌가.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그 독일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 러시아의 포탄이 키예프 상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전 유럽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국경선까지 불과 수백 킬로미터. 언제 러시아 탱크가 폴란드 땅을 밟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폴란드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최고의 전차가 필요하다. 이때 유럽 방산업계의 절대 강자, 독일이 움직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CEO 아르민 파퍼거는 자신만만하게 베를린에서 바르샤바로 날아왔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레오파르트의 전차의 화려한 카탈로그가 들어있었죠. 폴란드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레오파르트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전차를 원한다면 당연히 독일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퍼거의 자신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이는 이미 전 세계 1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전차였거든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유럽의 강국들이 모두 레오파르트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전차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2차 대전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독일 방산업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차 기술을 배워간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더 모욕적인 것은 서구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시아의 모조품이 유럽 시장을 넘보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서구 기술을 베낀 짝퉁에 불과하다. 레오파르트이의 열화판이라고 봐야 한다. 독일 국방 전문가 클라우스 나우만은 TV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1950년 우리가 도와준 나라 아닌가. 폐허에서 일으켜 세워준 그 나라가 이제 와서 전차를 판다고. 정말 웃기는 일이다. 영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K2 전차는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검증된 미완성 제품이다. 폴란드 같은 NATO 회원국이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전차를 선택할 리 없다. 프랑스 피가로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잘 만드는 나라다. 전차 같은 중장비는 독일에게 맡기는 게 맞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언론도 한국을 폄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K-POP 다음은 K-탱크. 한국의 과도한 자신감. 독일 정부도 나섰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크리스틴 람브레이트는 폴란드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EU와 NATO의 결속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검증된 독일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노골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폴란드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전차를 선택한다면 독일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마리 아그네스 스트라크 마이너스 침머만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유럽의 안보는 유럽 국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더 치욕적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5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현대로템 부스 앞에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기술이사 한스 슈미트는 K 전차 모형을 보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전차라고.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데.
한국 사람들 참 용감하네. 우리 앞에서 이런 걸 전시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폴란드군 장교들과 기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독일 영업팀장 클라우스 베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K라고. 킨더가르텐 투 킨더가턴 투의 줄임말인가. 유치원 수준이라는 뜻으로. 그러면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굴욕적인 상황. 한국 현대로템 직원들은 분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로템 해외 영업부장 김성호 상무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됐죠. 반드시 저들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이 폴란드에 보낸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2022년 6월 독일 BND 연방정보부가 작성한 보고서가 폴란드 국방부에 전달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K 전차의 기술적 결함과 위험성 분석이었죠.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K 전차는 미완성 제품입니다. 한국의 제한된 기술력으로는 유럽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론상으로만 개발된 전차에 폴란드 군의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K의 핵심 부품들은 독일 기술을 베낀 것입니다. 원조보다 복사본이 나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협박성 문구도 있었습니다. K를 도입할 경우 향후 독일산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NATO 표준화에도 위배됩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방해 공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폴란드 정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로비를 펼쳤습니다. 전직 독일 국방장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리님, 유럽의 결속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전차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유럽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도 나섰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무기를 대량 도입하는 것은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위배됩니다. 독일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폴란드에 진출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위산업에서의 결정이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7월 미넨에서 열린 유로 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조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 인사들이 모인 만찬에서 라인메탈 부사장 디르크 알라그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다고. 다음엔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하겠네. 참석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독일 국방연구소 소장 헬무트 빌름스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K. 코리안 카피의 줄임말 아닌가. 우리 기술을 베껴서 만든 짝퉁을 누가 사겠나. 독일 방산 전문지 솔다트 운트 테크닉은 표지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양의 용이 서양의 호랑이를 이길 수 있을까? 물론 기사 내용은 한국을 완전히 폄하하는 것이었죠. 이 모든 조롱과 무시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국 방산업체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독일의 방해 공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아닌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연구진들은 독일의 조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자. 한국인의 저력을 증명하자. 현대로템 기술연구소는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200명의 연구원들이 3교대로 K 전차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기술연구소장 박철민 박사는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만들어보자. 먼저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빠른 배치가 가능한 전차였죠. 하지만 한국에는 독일이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생생한 실전 경험이었죠. 한국은 전쟁을 겪으며 생존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온 나라였습니다.
독일이 이론으로 배운 것을 한국은 피와 땀으로 터득했던 것이죠. 현대로템 개발팀장 김철수 상무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배운 것들을 이 전차에 담자. 독일은 실전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더불어 한국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제조업 노하우였죠. 삼성의 반도체 기술, LG의 디스플레이 기술, 현대자동차의 제조 기술이 모두 KE에 집약됐습니다. KE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첨단 기술이 결합된 종합 예술품이었습니다. 현대로템 기술진들은 밤낮 없이 KE 전차를 폴란드 환경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혹한기 대응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일반적인 전차 엔진으로는 이런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없죠. 한국 연구진들은 북극에서 사용되는 쇠빙선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특수 합금으로 만든 엔진 블록, 극한의 추위에서도 얼지 않는 특수 윤활유, 순간 가열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폴란드의 지형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습지와 진흙 지형이 많습니다. 무거운 전차가 이런 지형에서 기동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죠. 한국 연구진들은 한국의 논밭에서 농기계가 사용하는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압력 분산 시스템, 자동 견인력 조절 장치, 진흙 제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도였습니다. KE는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게임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게임 회사들이 개발한 실시간 계산 기술이 KE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적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KE는 시속 50km로 달리면서도 2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7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실시한 극한 테스트 현장. 독일 레오파르트 2와 한국 KE가 정면 대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오찬스키는 이 테스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현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허세가 들통날 시간이다. 하지만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는 영하 25도의 혹한기 기동 테스트였습니다. 폴란드군이 준비한 테스트 환경은 극악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극한 추위 속에서 24시간 동안 전차를 방치한 후 즉시 시동을 걸어 기동하는 테스트였죠. 독일 레오파르트 2가 먼저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동을 거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시동이 걸린 후에도 엔진이 불안정했죠. 검은 연기가 배기구에서 계속 나왔고 엔진 소음도 거칠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다.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폴란드의 추위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 라인메탈 기술이사 한스 슈미트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테스트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이런 극한 상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 시험관들은 냉정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는 이런 추위가 일상입니다. 견딜 수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 KE의 차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자신있게 KE에 접근했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분 만에 완벽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죠. 마치 따뜻한 차고에서 막 나온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폴란드 시험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같은 기온에서 테스트한 게 맞나?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 독일 기술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진흙탕 기동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군이 준비한 진흙탕은 실제 전장 상황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린 후의 습지, 포탄이 터진 후에 진흙구덩이를 완벽하게 재현했죠. 독일 레오파르트 2가 먼저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진흙에 빠진 레오파르트 2는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궤도가 미끄러지면서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죠. 더 악화시키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구조 차량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를 진흙에서 빼내는데 2시간이 걸렸죠. 독일 기술자들은 당황해서 항의했습니다. 이건 테스트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이런 극한 상황을 피해서 기동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장교들은 냉정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원하는 길로만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형에서든 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K의 차례였습니다. K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부드럽게 진흙탕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전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K가 진흙탕을 통과한 후에도 깨끗했다는 점입니다. 자동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서 궤도와 차체가 스스로 청소됐던 것이죠. 폴란드 군 장교 야체크 도말라는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다. 이게 정말 전차가 맞나?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다. 독일 관계자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사격 정확도 테스트였습니다. 2k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키는 테스트였죠. 독일 레오파르트 2가 먼저 도전했습니다. 10발을 쏴서 6발을 명중시켰습니다. 60%의 명중률이었죠. 독일 기술자들은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전에서는 이것도 높은 명중률입니다. 하지만 K의 결과는 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K는 10발 중 9발을 명중시켰습니다. 90%의 명중률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명중한 9발이 모두 표적의 정중앙을 맞췄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 시험관들이 표적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9개의 포탄 구멍이 손바닥 크기 안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테스트에서 터졌습니다. 네 번째는 이동 중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면서 1.5k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키는 테스트였죠.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달리는 전차에서 정확하게 사격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독일 레오파르트 2가 먼저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0발을 쏴서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독일 사격수가 당황했습니다. 너무 흔들려서 조준이 안 됩니다. 이런 테스트는 불가능합니다. 독일 기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 중 사격은 레오파르트 2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사격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제 K의 차례였습니다. K는 시속 50km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는 달리면서도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사격했습니다. 10발 중 8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이동 중 사격에서 80% 명중률이라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폴란드 시험관들이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건 마법이다. 어떻게 달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지?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K에는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체가 흔들려도 포탑은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그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방어력 테스트였습니다. 적의 포탄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죠. 테스트용 포탄이 레오파르트 2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장갑이 관통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상당한 충격이 전달됐습니다. 승무원들이 심한 진동을 느꼈죠. 독일 기술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통되지 않았으니 성공입니다. 승무원의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K의 차례였습니다. 같은 위력의 포탄이 K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의 반응 장갑이 작동하면서 포탄의 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내부의 승무원들은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했죠. 더 놀라운 것은 K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날아오자 K가 자동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중에서 포탄을 격추시켰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건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 아닌가. 여섯 번째는 지구력 테스트였습니다. 72시간 연속 기동하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죠. 레오파르트 2는 48시간 만에 엔진에 과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강제로 멈춰야 했죠. 독일 기술자들은 변명했습니다. 이런 극한 테스트는 비현실적입니다. 실전에서는 중간중간 정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K는 72시간을 완주했습니다. 그것도 처음과 똑같은 성능을 유지한 채로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K의 자동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운행 중에도 스스로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거든요. 일곱 번째는 연료 효율성 테스트였습니다. 같은 거리를 달렸을 때 얼마나 적은 연료를 소모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죠. 레오파르트 2는 100km를 달리는데 300리터의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표준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K는 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200리터밖에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33%나 더 효율적이었던 것이죠. 폴란드 군수 담당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차이라면 연간 연료비만 수십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은 종합 전투력 테스트였습니다. 가상의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죠.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적군 기지를 공격한 후 추격해오는 적 전차들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가 먼저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성공적으로 파괴했지만 후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격해오는 적 전차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죠. 독일 승무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은 적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현실적입니다. 이제 K의 차례였습니다. K는 마치 전투의 예술가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파괴한 후 후퇴하면서도 추격해오는 적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제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K의 다중표적 동시 교전 능력이었습니다. 여러 적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정확하게 명중시켰거든요. 폴란드 작전 참모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전투력이라면 적 한 개 대대를 혼자서도 상대할 수 있겠는데. 독일의 완전한 패배.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K가 모든 부문에서 레오파르트 2를 압도했던 것이죠. 독일 기술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라인메탈 기술이사 한스 슈미트는 동료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이 언제 이 정도까지 발전했지?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K에 탑승했습니다. 이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죠. 테스트 결과에 너무 놀란 그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30분간의 시승이 시작됐습니다. K는 장관을 태우고 각종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험한 지형을 달릴 때도 승차감은 마치 고급 승용차 같았습니다. 포탄을 발사할 때도 진동이 거의 없었죠. 더 놀라운 것은 K의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전투 방법을 제안해줬습니다. 30분간의 시승을 마친 블라슈차크 장관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런 전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미래의 무기입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K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미래의 전차입니다. 한국이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독일 기술자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절망적 시도들. 독일 측은 이제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라인메탈 CEO 아르민 파퍼거는 베를린으로 긴급 복귀해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정보부는 뭘 했습니까? 독일 BND 연방정보부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라인메탈은 급히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인하였습니다. 대당 800만 달러였던 레오파르트의 가격을 600만 달러로 내렸습니다. 25%나 할인한 것이죠. 하지만 KE의 가격은 500만 달러였습니다. 폴란드 조달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격도 더 비싸면서 성능은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장사입니까? 두 번째는 성능 개선 약속이었습니다. 독일은 향후 2년 내에 레오파르트 1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2년 후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성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다시 나섰죠.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폴란드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전차를 선택하면 EU 내에서 폴란드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더 큰 문제 납품 일정의 차이. 하지만 독일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납품 일정이었죠. 독일은 레오파르트의 납품에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는 것이었죠. 다른 국가들의 주문이 밀려 있어서 폴란드 것을 바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1년 안에 첫 번째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따졌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당장 위협하고 있는데 3년을 기다리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뭘로 싸우라는 겁니까? 독일 기술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빠른 일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비밀은 한국의 제조업 DNA에 있었습니다. 삼성이 D-램 시장을 석권할 때 보여준 그 빨리빨리 정신과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방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죠. 현대로템 생산 담당 이사 정명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회사 출신입니다. 한 달에 수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생산시설은 독일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24시간 3교대 시스템,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더불어 한국에는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탄탄했습니다. 삼성, LG, SK, 포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없었죠. 반면 독일은 여전히 수공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정신은 좋지만 대량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죠. 2022년 8월 26일 폴란드 국방부의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설마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겠어? 하지만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폴란드 공화국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 결과 대한민국의 KE 흑표 전차 18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블라슈차크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KE는 모든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에 완벽하게 적합한 전차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빠른 납품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의 급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독일 기자가 급히 질문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장관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KE가 폴란드에게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인메탈 주가는 발표 직후 15% 급락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의 주가도 줄줄이 떨어졌죠.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독일 방산업의 신화가 무너졌다. 이제는 한국의 시대다. 독일 언론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인츠 밀러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이전 발언을 철회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레오파르트 2가 훌륭한 전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유럽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노르웨이였습니다. 2022년 12월 노르웨이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전차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노르웨이 국방장관 비오른 아릴드그람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자. 만약 K가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우리도 고려해봐야 한다. 노르웨이는 폴란드의 전문가 팀을 파견했습니다. K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르웨이 전문가들도 K의 성능에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도 K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폴란드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K가 최고입니다. 이집트도 움직였습니다. 2023년 1월 이집트 국방장관 모하메드 자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K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이집트는 중동 지역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극심한 더위, 염분이 많은 공기 등 전차에게는 악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K는 이런 환경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수출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사막형 K였거든요. 이집트 장관은 테스트를 마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K는 중동 지역에 최적화된 전차입니다. 사막에서의 성능이 경이롭습니다. 2023년 3월 이집트가 K20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였죠. 루마니아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루마니아 국방부가 K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도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움직였습니다. 이들 역시 소련제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체코 국방장관 야나 체르노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의 성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방산업계의 삼성전자가 되었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른 납품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췄습니다. CNN은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 분야에서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제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몰락과 위기. 반면 독일은 점점 더 깊은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2023년 1월 독일이 다른 국가에 약속했던 레오파르트의 납품이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부품 공급 문제와 품질 검사 지연이 원인이었죠. 독일의 오랜 고객이었던 네덜란드마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다. 폴란드 국방부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독일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자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만했다. 한국의 성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독일의 실패.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1980년대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도 반성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시아의 모조품이라고 비웃었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K는 이제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라인메탈의 주가는 폴란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6개월 만에 20% 넘게 떨어졌죠. 독일의 다른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라우스마이너스 마파이 베그만, 지멘스의 방산 부문 모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방산업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폴란드 계약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50% 급등했습니다.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등 다른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서울증권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K-방산의 시대가 왔다. 이제 한국이 세계 방산업계를 리드할 것이다. 2023년 2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속했던 K 전차의 첫 번째 배치가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계약 체결 후 단 6개월 만이었죠.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 수송선이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송선에서 내려오는 K 전차들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새까만 차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K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완벽한 품질이었거든요. 폴란드군 기갑부대 사령관 야누시 크라코프스키는 감격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전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K는 우리가 꿈꿔왔던 그 전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사후 서비스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에 상주하면서 완벽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거든요.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 것이 폴란드의 행운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3년 7월 폴란드가 발표한 소식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 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총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내용을 듣고 있던 기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대,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포함됩니다. 20조 원.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블라슈차크 장관이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포함됩니다. 폴란드에서 K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이라니. 이것은 독일이 절대 해주지 않던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은 핵심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폴란드 경제부 장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폴란드에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는 이제 완전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인메탈 CEO 아르민 파퍼거는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의 원로 클라우스 나우만은 더욱 솔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도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제자였던 나라가 스승을 넘어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죠. 하인츠 밀러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마지막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은퇴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호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3년 8월 호주 국방부가 K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의 성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호주의 광활한 대륙의 최적의 전차입니다. 캐나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노후한 레오파르트 1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K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1을 능가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도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K에 관심을 보였죠. 인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때문에 강력한 전차가 절실했거든요. 인도 국방장관 라지나트 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는 히말라야의 고지대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전차입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2023년 9월 미국 국방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군도 K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산 전차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에밀A 에이브럼스 전차를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거든요. 하지만 K의 성능은 에이브럼스를 능가했습니다. 특히 연료 효율성과 기동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죠.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양국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 존 스미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K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입니다. 미군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의 K 전차가 실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K 전차 50대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K의 첫 실전 투입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K는 러시아의 최신 T-90 전차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50대의 K가 투입된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죠. 우크라이나 군 지휘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K는 우리가 본 전차 중 최고입니다. 러시아군이 K를 두려워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K의 생존율이었습니다. 2개월간의 실전에서 K 전차 중 단 한 대도 격파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투입된 서방 전차들은 레오파르트2는 30% 이상 손실됐고 영국의 챌린저2도 25%가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군 포로의 증언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K를 만나면 후퇴 명령을 받습니다. 저 전차는 우리 무기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K 전장을 바꾼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다큐멘터리에서 CNN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무기입니다. 영국 BBC도 K를 극찬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전차는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 르 몽드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K는 아시아의 기적이 군사 분야에서도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러시아 언론도 K를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지 군사산업 쿠리에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K의 성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이런 성공은 한국 방산업계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K9 자주포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모두 K9 도입을 결정했죠. KAI의 FA-50 경공격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줄줄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천공 방공 미사일도 주목받았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죠. 심지어 한국의 군함까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차세대 구축함 설계에 여러 나라가 문의를 보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장 강은호는 감격했습니다. K의 성공이 한국방산업 전체의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독일 방산업계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2023년 11월 라인메탈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전차 부문 직원의 30%를 감축한다는 것이었죠. 라인메탈 노동조합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독일 정치권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긴급 국정감사가 열렸죠. 독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우리가 육성해준 한국에게 역전당하다니. 이것은 독일 방산업계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폴란드 독립기념일 바르샤바 거리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이날 퍼레이드는 특별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였거든요. 퍼레이드를 이끈 것은 바로 태극기가 새겨진 KE 흑표 전차였습니다. 첫 번째 KE가 나타났을 때 거리를 가득 메운 폴란드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고마워요, 한국! 어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자유를 지켜줬다는 감격 때문이었죠. KE 전차 위에는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평화를 위해 -GAWOLNO, DLAPOKOJU.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연단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폴란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한국의 KE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 상징이고 평화의 수호자입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나라가 된 것을 말이죠. 6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기적의 나라. 30년 전 민주화를 이룬 자유의 나라. 20년 전 IT 강국이 된 혁신의 나라. 그리고 오늘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된 한국. 과거 독일에서 전차 기술을 배워야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민족의 정신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한국의 KE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무기를 만든다. 침략이 아닌 수호를 위해 기술을 개발한다.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나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기에 다른 나라의 고통을 이해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약한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이 비웃던 한국 전차가 지금 폴란드에서, 노르웨이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곧 미국에서까지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있는 KE. 중동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차단하고 있는 KE. 동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KE.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이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과거의 제자가 아닌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선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대한민국. 약한 나라가 아닌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태극기가 새겨진 KE 전차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세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은 곧 최고 품질의 상징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은 곧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은 곧 평화를 지키는 의지다.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는 희망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역사. 2022년에서 2023년, 이 2년간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독일이 조롱했던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무시당했던 KE가 세계를 구하기까지, 제자였던 나라가 스승을 넘어서기까지.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과 희망의 증명입니다.
어떤 시작이 보잘것없어도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금융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비웃던 그 한국이 오늘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자랑스럽고 통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함께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감동 이야기,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